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경북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그게 전원이죠.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음파 교육 강좌 동초사. 동초사의 이름은 동인동이 경북이대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대 본과 3학년 중에서 희망자 10분을 선발해 가지고 2달간에 걸쳐가 6회 초음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경북이대 학생들을 이제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방법은 첫째 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연락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동초사 카톡을 통해가 각종 연락상을 서로 연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카톡이 있습니다. 이 카톡에 보면 우리 동초사 회원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 강의 자료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본과 상황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해서 이 강의를 이제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달 이제 2달간 하는데 월요일 날 오후 7시에서부터 9시 반까지 진행했는데, 강의는 발표는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발표하고 두 사람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저하고 같이 학생들 같이 현장 코스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2차에 모두 다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11월 7일 날 월요일 1차 간장, 11월 14일 2차 간장, 이번에는 11월 28일 날 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11월 28일 3차 워크숍에는 경북이대 의전원의 3학년 김준호 학생이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 10분의 사진들이죠. 그러면 담낭에 되었습니다. 담낭과 당간이죠. 해부학적 구조를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일에는 스몰 바일 닥터가 있죠. 스몰 바일 닥터들이 합쳐가지고 레프트 헤파틱 닥터가 라이트 헤파틱 닥터가 되죠. 그 라이트 헤파틱 닥터, 레프트 헤파틱 닥터가 만나가 코먼 닥터가 됩니다. 레프트 헤파틱 닥터, 레프트 헤파틱 닥터, 라이트 헤파틱 닥터 만나죠. 그 다음에 코먼 닥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시스틱 닥터가 되면 코먼 바일 닥터가 됩니다. 그 레프트 인트라 닥터,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가 만나가 코먼 닥터가, 코먼 헤파틱 닥터가 되고, 코먼 헤파틱 닥터에서 시스틱 닥터가, 여기 시스틱 닥터가 만나면 코먼 헤파틱 닥터, 시스틱 닥터, 코먼 바일 닥터가 됩니다. 바일 닥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만나면 이 부분에서 코먼 헤파틱 닥터, 여기 시스틱 닥터가 만나게 되면 코먼 바일 닥터가 되죠. 코먼 바일 닥터가 두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판크레아스에서 이제 쭉 들어가게 돼가 판크레아스에서 판크레아스 닥터하고 만나 가지고 결국은 코먼 채널을 형성해가 하고, 그것이 이제 도데놈의 세컨드 포션에서 개구가 됩니다. 메인 파필라가 되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설명할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집의 푼두스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펀디블룸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틱 닥터가 되는 거죠. 인펀디블룸, 누드브락 하죠. 인펀디블룸을 누드브락 합니다. 흔히 이제
그 담낭을 서양배 모양이라 하는데 배가 타는 배가 아니고 서양의 배입니다. 가일 쪽의 배 이런 식으로 서양배가 마치 담낭하고 비슷하지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eft intrahepatic bile duct, right intrahepatic bile duct가 합쳐져가 common hepatic duct, cystic duct가 common bile duct가 됩니다. 요건 이제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hepatic artery proper가 여기에 보이죠. hepatic artery proper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포탈 베인이 또 보입니다. 포탈 베인. 그래서 그 바일 닥트,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리 요 구조물이 이제 같이 간 문부에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B의 푼두스, 바디, 인펀디블룸, 넥, 시스틱 닥트가 되죠. 시스틱 닥트가 됩니다. GB의 크기는 길이가 7에서 10cm 되고 볼륨이 30에서 50cc입니다. L1에서 L3 레벨이 있죠. GB도 이제 형태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오발 쉐이프가 대부분 8에서 90%지만 GB가 겹쳐져가 폴디드 GB, 굴곡 담낭도 제법 많습니다. 프리지안 케이브라서 푼두스 부분에 이렇게 돌출대가 있습니다. 마치 그 프리지안 하는 거는 그리스 옆에 프리지안 지방의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스머프 모자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 이제 굽혀진 굴곡된 모자를 끝부분이 굴곡된 모자를 썼기 때문에 프리지안 사람들이 쓰는 모자 프리지안 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에서는 이제 이 GB가 초음파 스캔상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GB가 아랫부분이고 이쪽이 윗부분이 있죠. 그래서 초음파 스캔에서 서브코스탈 스캔하면 이 프루브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푼두스 부분이 프루 부분에 나오고 GB 내에 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이 행경막 쪽이니까 위쪽이 나오죠.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 됩니다. 그러면 GB 이쪽이 GB 넥 부분이고 이쪽이 시스틱 닥터 부분입니다. 시스틱 닥터는 서브코스탈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틱 닥터는 좀 관찰이 굉장히 어렵죠. GB 넥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시스틱 닥터는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GB의 조직학적으로서는 GB는 3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B에서 무코사는 콜룸나 에피세리움 원조 상피 셰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코사 밑에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웨이가 있습니다. 파이브로 머스큘러 웨이는 스무스 머슬로 구성되어 있죠. 그 바깥쪽에 시로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정상 그 조직, 그 소화관 조직에 비해서 서브무코스가 없고 특히 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죠. 그렇게 점막 있고 점막 밑에 서브 에피세리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 머스큘러 웨이 있고 시로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GB에는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 RAS로 약합니다. 이게 많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담낭 내강에 압이 올라가게 되면 담낭벽 중에 약한 부분에서 담낭이 이렇게 무코사가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상 소화관에는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에피세리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서브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앱세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브로머스큘러 레이가 있지만 이 GB의 파이브로머스큘러 레이는 소화관의 파이브로머스큘러 레이가 틀린 점이 이게 소화관에는 이 종주근이 있고 횡주근이 있죠. 길게 가는 근육, 둘러싸는 근육이 있는데 이 GB에서는 이 종주근이 없죠. 둘러싸는 윤상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GB는 컨트랙션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화관은 컨트랙션 앤드 페리스탈시스를 해야 되니까 종주근하고 횡주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근육과 근육 사이에 틈새도 있죠. 그러니까 무코사가 안으로 깊숙하게 폴디드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스큘라리스 근층으로 익스텐딩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익스텐딩 되고 그 안에 있는 무코사가 내강이 디라테이션 되는 것이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이너스 안에 있는 바일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담낭백으로 나가게 되면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위에 세포도 침면되고 파이브로머스큘러 레이어가 정식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GB 아데노마요마토시스에 보이지만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관찰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GB에 앱세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앱세륨 있고 여기에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있고 머슬층이 있죠. 머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없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없고 서브무코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미나 프로프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강의 압이 높아지면 내강의 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무코사가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갑니다. 머슬층도 치밀하지 못하죠. 이렇게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고 이렇게 딜라테이션 된 요 내강 구조가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CT나 MR 상에 근층이 월이 비유되고 월 안에 이런 것이 새까맣게 보이거나 또는 희게 보이는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GB를 찾는 방법입니다. GB는 굉장히 복벽의 표면에 있으니까 찾기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GB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찾는 방법은 양 레프트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이 합류부를 찾죠. 그래서 요렇게 레프트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 보이는 부분에서 프루를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양 포탈베인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선상 고에코 구조가 프루브 쪽으로 보입니다. 여기 메인 오발 피슈죠. 메인 인터로브라 피슈가 됩니다. 메인 인터로브라 피슈가 보이고 그 부위에서 프루브를 세우게 되면 GB가 관찰이 됩니다. 여기로 쭉 보면 GB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선상 구조가 되어 있죠. GB의 관찰 부분은 라이트 서브코스탈, 라이트 인터코스탈,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이 세 개의 뷰를 봅니다. 세 개의 뷰를 보죠. 서브코스탈이나 인터코스탈은 전부 다 GB의 장축상을 관찰하는 영상이고 트랜스버스 코스탈은 GB의 단축상을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GB를 관찰할 때는 MPO 상태, 먹지 않았죠. 음식을 먹어버리면 GB 월이 컨트랙션 되고 내강이 줄어들게 돼서 GB가 이렇게 잘 보이지, 내강에 있는 병변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환자들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하는데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죠. 그렇다 보면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 없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들 걱정을 하거든요.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을 먹었는데 괜찮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만 물 한 300cc까지는 이 300cc까지는 담낭에 컨트랙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이 이제 300cc 이상 먹으면 위내강이나 두오데너미 딜라테이션 대가 GB가 컨트랙션 하죠. 그래서 환자한테 담낭 검사하더라도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 가지고 약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약 먹을 정도의 물은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슈파인에서 보든지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로 보게 됩니다. 보통 슈파인에서 많이 관찰합니다만 환자가 오베스해지면 뚱뚱하거나 또는 리버 시로시스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담낭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고 횡으로 옆으로 누워버리고 또 담낭과 복백 사이에 장관이 끼거나 이렇게 되면 이 관찰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비 이제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로 해가 보게 됩니다. 데쿠피투스 하게 되면 GB가 이제 미디안 내측으로 되고 그 다음에 GB가 굽어졌는 굴곡된 GB가 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인보다는 아무래도 인터코스탈 스캔 이렇게 하는 것이 아티팩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GB에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 가지고 해서 우리가 GB의 베개의 두께를 재입니다. 여기에서 GB의 베개 두께를 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B 내강에 GB하고 리버 사이에 GB4 사이인데 그게 팻이 있으면 이것이 고에코로 보이가 GB1하고 포사인을 팻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관찰하시면 초음파빔이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담낭 베개의 두께를 잽니다. 이쪽에는 GB4사하고 담낭 베개 겹쳐서 나와서 두껍게 보이죠. 여기는 장강가스의 아티팩트 때문에 GB 베개의 두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부분에서 GB 베개의 두께를 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터코스탈 스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은 핍스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죠. 환자는 디프 익스파이션 숨을 내쉬는 에서 많이 쉬는데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초음파할 때는 가급적 호흡 조절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 꼭 해야 되죠. 그냥 quiet respiration 하고 해서 체크해보고 잘 안 보일 때는 deep expiration 숨을 내쉬고 또는 경우에 따라 inspiration 해가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코스탈은 GB 내액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GB 내액 부분이죠. GB 내액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오베시티 뚱뚱한 사람, 그 다음에 리버 시로시스 있거나 리버가 아트로피 체인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GB하고 복백 사이에 가스라도 여러 가지 구조물이 낑겨 들어가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볼 때는 라이트 인터코스 스캔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B 위치는 아주 다양하지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런 담낭 안에 간 쪽은 안에 깊수가 있는 거 있고 중간쯤 있고 밑으로 쳐져 있는 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은 이렇지만 뚱뚱한 사람은 간 안으로 깊숙이 파묻혀 들어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GB가 이렇게 버티컬하게 해서가 위쪽으로 내려온 습니다. 요 C한 사람, 여기 오베스한 사람, 요거는 스탠다드 사람이죠. 오베스한 사람은 GB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관찰이 서브코스탈에 잘 안 되고 인터코스탈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리부에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B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랩터 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GB의 푼도스고 GB의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경부를 관찰했습니다. 푼도스, 바디, GB 넥인데 이 서브코스탈에서 GB의 경부를 관찰했는 겁니다. 관찰이 이 책에 우측 늑공화 스캔에서 관찰이 좀 어렵죠. GB 안쪽에는 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GB 푼도스 바디 부분에 선상고획고 보이죠? 이게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반향 허상이 됩니다. 초음파빔이 이렇게 통과해서 복백에 반사를 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가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겼습니다.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감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프루브로 사용하면 하이 프리퀀시 해상도가 좋고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줄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측 늑공화 스캔에서 여기 이제 포탈베인 요 가는 튜블라 스트럭처 랩터 포탈베인의 라테랄 슈페리어인데 내측에 인트라파티 바일닥트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일닥트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자세히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